요즘은 집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도 무섭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행 부동산 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따져보도록 하죠. 김현미 장관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같이 해보도록. 자, 윤슬기 기자.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현재 서울에서 이 9억 원 이상 집을 거래할 때 최고 중개 수수료율은 0.9%인데요. 만약 9억 원짜리 집을 매매를 할 경우 최고 810만 원을 부동산에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17년 8월 전체 아파트의 18%인 25만 2천여 개였는데 3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50만여 개로 전체의 40%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다시 말해 서울시만 놓고 봐도 아파트 보유자 2명 중 1명이 가장 높은 중개 수수료의 대상자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다 같은 비율이 아니고 집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중개 수수료표를 보시면요. 이 매매와 임대 수수료 모두 집값이 비쌀수록 대체로 올라갑니다. 자, 게다가 최고 수수료는 이 직전 단계보다 2배 가까이 뛰는 구조죠. 자, 그런데 이 기준은 몇 년 전에 만들어져 집값이 폭등한 지금 기준에는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매매와 전세 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7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최고 수수료가 350만 원이지만 똑같은 7억 원짜리 전세는 최고 수수료가 560만 원으로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웃도는 그러한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예,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좀 이상하긴 하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네, 일단 현재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집값을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수수료를 차등 적용을 한다든지 또 수수료를 상한이 아닌 한선을 적용하자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도 또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익도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거래, 매매 거래를 보시면요. 자, 6월 15,000여 건, 7월 10,000여 건에서 8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2,367건으로 전달 대비 77%가 급감을 했죠. 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끊긴 데다가 또 다른 호소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중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높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주고자 하는 의식 자체가 자, 결국은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중개하는 사람 모두 아우성을 치는 이런 상황이 됐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